단 7분만 투자하면 법률 상식이 저절로 풍부해지는 7분 10초 컷 법안썰. 안녕하세요,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충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일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셧다운제라고 아시나요? 셧다운제, 이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먼저 말씀드릴 법안은 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폐지한다.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 취지는 원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아보자, 청소년들이 심야에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사실 취지는 또 굉장히 이해가 되고 또 한참 자라야 되고 공부할 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를 10년 해보니까 네. 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가서 셧다운제라고 검색을 하면요. 네. 셧다운제 뚫는 법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제도를 우회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요? 그러면 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환경이 변하면서 더더욱 네.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게임을 거의 컴퓨터로 했는데 네.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예. 막는다고 해도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SNS나 예. 뭐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예. 금지한다고 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건 애초에 무리다. 해외 사례를 봐도 사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이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는 게 그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이 시간을 제한한다는 게 뭔가 예. 최소한의 막는 장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이 셧다운제가 없어져도 별도의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네. 게임 시간 선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독이나 과몰입 청소년이나 네. 또 그 가족에게 뭐 상담, 교육, 치료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안 또 알아봤고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예. 세무사법 하면 벌써부터 확 머리가 아픈데 좀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요? 이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전체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네. 그중에 일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사실 저는 변호사가 또 예. 세무사 일까지도 할 수 있는지 사실 처음 예, 예.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03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2003년도 이전까지는 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아. 근데 2003년에 세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세무사 시험을 본 세무사만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네. 이런 법은 부당하다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네. 2018년도에 나왔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 취지는 네.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일체의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다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네. 새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한쪽에서는 세무 업무 전체를 못하게 한 부분이 위헌이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제한하면 위헌성이 해소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통과된 개정안이 사실은 그런 시각이 반영된 거고요. 세무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장부 작성 대행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이 두 가지는 세무사 시험을 본 세무사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뭔가 반대의 의견도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변호사 단체 쪽에서는 의견이 전혀 달랐어요. 두 업무가 사실상 세무 업무의 핵심이라는 게 이분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는 네. 사실상 일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 쪽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예. 세무사 쪽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전국의 변호사님 네. 그리고 세무사님 저희는 중립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도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간 오래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 입법부는 이제 새 법을 마련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새 법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1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새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청년들이 네. 또 정식으로 등록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개업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고, 예. 그렇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법안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에요. 소방시설법 개정안 예. 궁금해요. 여러 내용이 있는 법안인데 네.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은 거의 모든 네. 자동차에 이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친구가 네네. 차를 사면서 어떤 선물을 좀 필요하냐 했더니 네. 소화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법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인가요? 성견지명 있는 친구였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네.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를 구비해 두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대상을 5인승 이상까지 넓히는 내용이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네.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네.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에서 이 자동차 화재 사건을 보면 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연평균 자동차 화재가 한 5천 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한 47% 정도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모든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지나가던 차가 자기 소화기를 꺼내서 진압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하면 소화기가 있는 장소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대응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에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이 내용 외에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체계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번 법안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전부 개정안이면 그냥 싹 뜯어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소방시설법이라는 약칭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네. 좀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이 법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하고 소방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는 법률로 구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예방 쪽에 이전보다 좀 더 큰 위상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시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쭉 보면 정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너무 맞아요. 많았잖아요. 이번 입법 활동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7분만 투자하면 법률에 환해지는 쉽고 친절한 7분 17초 컷 법안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